연안항법과 안전운항 요령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안항법의 정의, 선박 위치의 종류, 위치선, 선의 결정법, 그리고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저시정 항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안항법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항법이란 육상의 물표를 측정하여 위치선을 구하고 이 위치선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안항법의 특징으로는 암초, 침선, 양식장 등과 같이 대양 항해와 달리 위험물들이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항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선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위의 종류는 실측 위치와 추측 위치, 그리고 추정 위치로 나뉘게 됩니다. 실측 위치는 실제 물표를 관측하여 구한 선위로서 방위나 거리 등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 추측 위치로는 가장 최근에 구한 실측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짐침로와 속력 또는 주기간의 회전수로 구한 항정을 가감하여 결정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세 번째, 추정 위치로는 추측 위치의 외력, 조류나 해류, 바람과 같은 자연적 환경 요소를 영향을 가감하여 구한 선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선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치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선의 개념으로는 어떤 물표를 관측하여 얻은 방위, 거리, 협각, 고도 등을 만족시키는 점의 자치입니다. 위의 표현으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위치선을 그렸을 때 그 선 안에 선박이 있다고 특정되는 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치선을 2개 이상의 교점을 그렸을 때 2개 또는 3개의 위치선이 만나는 교점을 선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치선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방위, 중시선, 수평거리, 수평협각, 수심, 천체의 고도 측정, 전위선에 의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치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위에 의한 위치선은 선박에 있는 마그네틱 또는 자이로 컴파스를 이용하여 물표의 방위를 측정하고 그 측정 방위에 컴파스 오차를 계정하여 구한 위치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중시선에 의한 위치선은 쉽게 구하기 어려운 물표이지만 정확한 위치선으로서 두 물표가 일직선상에 겹쳐 보일 때 그들 물표를 연결한 직선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수평거리에 의한 위치선은 어떤 선박으로부터 물표까지의 거리를 레이더로 측정하여 그 거리를 해도상 컴퍼스로 그려 얻는 위치선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수평협각에 의한 위치선은 두 물표 사이의 협각을 6부인으로 측정하고 그 물표를 지나고 측정한 각을 품는 원을 작도해서 구하는 위치선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심에 의한 위치선이 있는데 수심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측량이 잘 된 해도를 사용할 때 직접 측정하여 얻은 수심과 같은 수심인 점들을 연결하여 등심선을 통해 구하는 위치선을 말합니다. 수심에 의한 위치선은 조류나 조차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잘 사용되지 않는 위치선입니다. 여섯 번째로 천체의 고도 측정에 의한 위치선이 있습니다. 주간 또는 야간의 태양이나 달의 고도를 통해 구하거나 항성의 고도를 6분위로 측정하여 얻은 위치선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위선에 의한 위치선이 있습니다. 기존에 구한 위치선을 침로 방향으로 항정만큼 평행 이동시켜 얻은 위치선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위치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선의 결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선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때 말했다시피 2개의 위치선을 통해 선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위치선을 2개 동시에 얻어 구하는 방법을 동시관측법이라 하며 일정한 시간을 두고 2개의 위치선을 구하는 방법을 격시관측법이라고 합니다. 동시관측법은 교차방위법, 2개 이상의 물표를 수평거리에 의한 방법, 물표의 방위와 거리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격시관측법으로는 작도에 의한 격시관측법과 계산에 의한 격시관측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동시관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방위법은 항해 중에 항로 표지, 산봉우리, 섬 등 해도상에 기재되어 있는 2개 이상의 고정된 물표를 선정하여 동시에 각각의 방위를 측정하고 해도상에서 물표를 지나는 방위선을 그어
이들의 교점을 선의로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2개 이상의 물표의 수평거리에 의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더에서 2개 이상의 물표의 거리를 동시에 측정하고 해도상에서 컴퍼스로 작도하여 각각의 위치권의 교점을 선의로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물표의 방위와 거리에 의한 방법입니다. 한 물표의 방위와 거리를 동시에 관측하여 방위에 의한 위치선과 레이더로 측정한 거리에 의한 위치선의 교점을 선의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중시선과 방위선 또는 수평협각에 의한 방법입니다. 두 물표의 중시선과 다른 물표의 방위 또는 그들 사이의 수평협각을 측정하여 이를 활용하여 선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두 중시선에 의한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물표 측정 방법으로 2개의 중시선을 동시에 관측하여 그 교점을 선의로 구하는 선의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물표의 선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평협각법입니다. 3개의 물표를 선정하고 6분의 1을 정확하게 수평으로 쥔 다음 중앙에 있는 물표와 좌우 각각의 물표 사이의 협각을 측정하고 삼간 분도기를 이용하여 두 각을 품는 원둘레의 만난 점을 선의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격시관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시관측법은 동시관측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기는 하나 동시관측법과 달리 물표의 선정이 제한적일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작도에 의한 방법, 계산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박이 야간에 연안을 항해할 때 관측 가능한 물표가 한 개뿐인 경우 방위와 거리 중 어느 한 가지만 구할 수밖에 없을 때 대략적인 선의를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위치선을 구할 수 없을 때 시간차를 두고 한 물표의 위치선을 구하여 전위선과 위치선을 이용하여 선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양측방위법이 있습니다. 양측방위법은 물표의 방위를 시간차를 두고 2번 이상 측정하여 선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선수배강법이 있습니다. 처음 물표 측정각보다 두 번째 물표의 측정각이 2배가 될 때 위치선을 그려 선의를 구하는 측정법입니다. 네 번째로 사점방위법이 있습니다. 물표의 처음 측정각을 45도로 하고 두 번째 선수각을 90도로 측정하는 선의 측정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8점방위법이 있습니다. 물표의 첫 번째 측정각은 관계없이 두 번째 측정각이 90도일 때 관측하여 선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행거리 예측법이 있습니다. 어느 물표의 거리를 알 때 정행거리를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측심에 의한 선의 측정법입니다. 수심연측법이라고도 하며 물표가 없을 때 대략적인 선의를 알기 위해 일정한 간격, 연속적으로 수심을 통하여 선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관측의 정확도가 매우 낮아 선의 결정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시정 항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시정이란 안개, 폭우, 폭설, 달이나 주위 빛이 없어 어두운 밤인 암야 등의 이유로 시계가 불량하여 다른 선박이 시야 내에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시정일 경우 경시 증강 요원을 배치하고 선내에서는 주의 음향 신호를 잘 청취하기 위해 정숙을 유지하며 기관을 저속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무중 신호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본선의 위치를 타선에게 알려야 하며 GPS, 레이더, 에코 사운더 등을 이용하여 타선박의 동태를 감시 및 주기적인 측심을 실시해야 합니다. 선의 측정을 자주 실시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육지에서 떨어져 항해하는 것이 좋으며 주야를 막론하고 시계가 불량할 경우 항해등을 점등하고 투묘를 준비 상태로 항해해야 합니다. 다른 선박의 무중 신호를 들었을 경우 속력을 줄이고 응답 무중 신호를 행하여야 합니다. 무중 항해 시 음향 신호로는 항해 중 대수 속력이 있는 선박은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 대수 속력이 없을 경우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2회를 실시합니다. 해상에서 정박 중일 경우 1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약 5초간 호종을 울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호가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해당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안항법과 안전항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